운명의 날입니다. 신문 출석해 윤 대통령 회견을 비꼬았다. 누굴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요, 다시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뭘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그 신문이 3시간 전에 열렸고 끝났습니다.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운명의 날 시험대에 섰습니다. 자,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법원은?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여유롭다, 자세에서, 말투에서 이런 게 느껴지는데 뭔가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희망을 하겠지만 실제로 인용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과 관련된 사안은 법원에서 이제 절차를 많이 보는데 절차 문제가 거의 다 해소가 됐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하는 절차라는 게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 정국이가 비대면 ARS 의결했다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의결 관련해서는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조수진 의원이 확실하게 법적 매듭을 짓기 위해서 본인은 서면으로 사퇴를 하고 내용 증명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은 배현진, 윤영석 의원은 법적으로 최고위원이고 의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를 증명했고 ARS는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준석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이게 법원의 지금 입장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이 전 대표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네, 기각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인용이 된다면 당대표로 복귀하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가 복귀하게 되면 아마 윤핵관에게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오늘도 삼권 분립의 원리대로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했는데요. 정당은 삼권 분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정당이 행정부에 소속이 됩니까? 입법부에 소속이 됩니까? 삼권 분립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을 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성비유 의혹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비극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 이게 내부 총질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다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젊고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위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또 윤리 구성이라든지 이것도
이른바 이윤핵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수진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혹여나 인용이 되더라도 또 준비한 것이 있으니 다르게 저희가 대처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질문에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자, 저 뒷말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경스럽게도 나는 보지 못했다,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이승훈 부의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약간 뭐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대통령이 어떤 당 대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발언을 했는지 챙기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과 다른 말을 대통령이 하는구나 이런 취지로 이준석 대표도 자신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고요. 여당의 대표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명확한 어떤 절차적 위법이 없는 경우에 개입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법부가 좀 적극 개입해달라 이런 취지의 표현은 것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으로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3개월 직무정지 당했을 때 많은 조언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만해라. 아니면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꼭 소송해라라고 했을 건데 결국에는 본인 소송을 택했고 원칙을 택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결과 여부를 떠나서 원칙을 택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또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법부가 지금 당장 판단해도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심도 있게 사법부가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 판단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